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락산 너머 창신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속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타락산이 되겠는데요. 일명 낙산이 되겠죠. 한양도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서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락산이 되겠는데요. 이 타락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응봉 쪽에서 동쪽으로 가지쳐 내려오는 능선에 형성이 된 산이 바로 이 타락산이 되겠습니다. 이 타락산 동쪽 지역에 바로 오늘날의 창신종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낙산은 타락산, 낙타산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져서 한양 도성의 동쪽 지역을 지나가는 한 자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응봉 쪽에서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가지쳐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지쳐 내려오는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낙산에 해당이 되겠고요. 바로 지금 낙산 공원 쪽에서 바라봐 본 낙산 도성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한성부에는 이 동쪽에 7개의 방이 있게 되는데요. 이 동부 7방 중에서도 지금 바로 이 창선방과 숭신방이 바로 이 한양도성 동쪽, 즉 흥인지문인 동대문 밖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인창방의 창자와 숭신방의 신자가 합쳐져서 바로 오늘날의 창신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로 이 북자천이 흘러서 청계천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바로 영미정동이 위치하고 있는 곳 사이에 송신방계와 이 인창방계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신동 지역은 남산 자락의 이 산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 복숭아와 앵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이 붉은 열매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일찍부터 홍수동 혹은 홍수골로 이렇게 불려왔어서 지금도 홍수골 막걸리 축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이를 브랜드로 하고 있는 막걸리가 생산되는 것도 바로 일찍이 이것이 홍수골이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곳의 풍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좋아서 순조의 장인이었던 이세도 정치가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후원도 이곳에 있어서 이곳을 자주골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고 이곳에서 연회를 남은 탑동 연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곳에서 저 멀리 지금의 파고다 공원이 있는 쪽에 이 백탑이 바라다 보이는 이런 풍광 좋은 자리에 세도가에 별서가 있을 만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자주골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멀리 이렇게 파고다 공원 쪽을 바라보면서 연회를 즐겼었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동네가 일찍부터 이런 별서에 위치해 있었던 좋은 산 자락에 이 동천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예가 정순왕후와 연결이 되는 여러분들 단종비였었던 정순왕후와 연관이 깊은 이 자지동천과 같은 우물이 이곳에 있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가 머물렀었던 바로 이 정업원 터, 그 자리에 지금 청룡사라고 하는 비군이 사찰이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정순화와 관련된 지역이었고요. 또 이곳에 이런 별서의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 3.1운동의 민족 대표였었던 손병희의 별서와 또 한편으로는 박용효의 별서가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상춘원이 되겠고요. 또 박용희의 새거지, 물론 지금은 그 흔적들을 찾아보기 쉽게 않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또한 일찍이 오늘날의 창신동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옛 이름으로는 이곳에 넘어가는 고개가 당고개로서 당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신동의 옛 이름이 당고개, 당현 이런 것들이었고 또 이곳에 점성집들이 이렇게
점치는 집들이 몰려 있었던 이유도 이곳이 고개였었길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지금도 단곡의 공원이 이런 옛 이름들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점성촌까지 이루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채석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점술가들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양의 활터 중의 하나로서 동대문 일대의 석호정, 좌룡정, 활용정, 이화정 등의 4개의 활터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좌룡정이 바로 이 낙산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낙산의 활터 좌룡정이 지금도 그 바이그시를 통해서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남산의 경우에 있었던 석호정과 더불어 대표적인 활터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 장신동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장신동 일대는 일찍이 건양 사이에서 소위 국민주택 새로운 소위 개량된 한옥 집단 주택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신동 651번지에 이렇게 많은 지금 한옥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당시에 정세곤에 의한 거양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주택 한옥들이 바로 그 예가 되겠고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한옥 마을들이 형성되었던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장신동으로서 이 1930년대 개량 한옥들이 지금도 이 장신동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이 채석장이 나오면서 이 일제 강점기에 많은 석조 건물들의 이런 석재를 제공하게 되면서 채석장 터로서도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 채석장 터에 지금 많은 집들이 들어서서 그 흔적을 이제는 찾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채석장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고요. 채석장 터였던 곳에 이렇게 집들이 마구 들어서게 되면서 장신동 달동네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채석장을 끼고 이렇게 많은 집들이 들어섰던 아주 독특한 마을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던 것도 이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로 또 시민 아파트가 이렇게 건설이 되게 되면서 장신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서 오늘에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변화되는 이런 산골 마을 장신동은 또 한편으로는 이 봉제거리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 봉제거리 박물관이 되게 되었고 여전히 봉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런 속에서 이음품이라고 하는 봉제 역사관이 장신동에 들어서게 된 것도 이것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 밖 바로 이 장신동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날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장신동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 행정동으로서는 장신 1동부터 2동 이렇게 많은 분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장신동은 홍수골, 단고개골, 활터, 상춘원, 채석장, 달동네, 봉제마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되어 오면서 곳곳 장신의 바로 장신동으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활력 넘치는 마을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장신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신동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